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주도 업종에서 엿보는 공통적인 지표 사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의 뭔가 공통점, 지표를 통해서 오늘 또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네. 먼저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 어디라고 보시나요? 주도 업종은 약간 훼손은 최근에 나타났지만 IT 같은 경우가 명백히 주도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짚어왔던 화장품, 그다음에 전력과 관련된 변압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도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 지표적인 특성은 거래대금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게 거래대금 상위에 위치하는 이유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보통 원활히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부분이겠어요. 원활히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주도주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가 상향된다라는 점입니다. 각 분기에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 있어요. 그 실적 발표 과정 안에서 실적 발표 전에 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의 조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분기, 그다음에 연간 실적에 대한 추정치의 조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추정치 상향 같은 경우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지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시장 안에서 지표로는 거래대금과 그다음에 실적 추정치 변화 이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IT, 화장품, 변압기, 제약바이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이런 주도 업종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어떤 특징이 주도주의 특징인가요? 최근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런 지분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를 통해서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19% 정도, 19% 정도 조정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주도주의 이탈한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 평균 사례들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은 흔치 않았습니다. 30% 이상 조정이 나타났을 때도 복원이 한 10거래일 내에서는 좀 나타나져 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의 조정은 주도주의 이탈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은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주도주군들, IT, 화장품, 변압기, 제약바이오 이쪽 군들 중에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근방의 조정이 나온 쪽은 우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이탈이 나타났다가는 주가 복원이 빠르니까 우선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 상향의 둔화 전까지는 주가가 강세가 나타난다라는 점이에요. 실적 추정치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7조 원 정도, 추정치가 7조 원 정도라고 하면은 연간 실적이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 30조 정도라고 영업이익을 예를 들어 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 변화가 2분기 실적이 이제는 7조로 나오고 연간 실적에 대한 추정치 같은 경우가 30조, 30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 상향 부분이 둔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30조, 여기에서 실적이 33조 이런 식으로 상향되는 그런 추정치가 나타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 강세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주도 업종의 흐름 안에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은 빈번합니다.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주가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위로 더 이상 치고 가지는 않는 거예요.
뭐 이평의 이격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벌어 있다거나 했을 때 이 이격을 좁히는 흐름이 가격 조정 외에 기간 조정으로 이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를 수렴하는 형태가 나타날 때 뭐 그런 경우도 주도 업종 중에서도 빈번한 흐름이고요. 가격 조정 같은 경우 또한 아까 말씀드린 고점 대비 30% 이내까지는 좀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IT 쪽 보면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약 19% 정도 조정이 나타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조정이 나타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IT 업종의 주도주 이탈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주도 업종의 흐름을 말씀드리게 되었고 지금 보이는 거래대금, 그다음에 실적 추정치의 흐름, 고점 대비해서 나온 조정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주도 업종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제는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단행할지 그 고민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겨나거든요. 그 고민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이 흔치 않기 때문에 주도주가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흔들림이 나오면 매수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부담스러운 건 이제 한 차례 시세가 나온 이후에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했던 그 주가가 30% 하락했을 때 들어간다면 네. 심적 부담도 좀 크긴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럼 그랬을 때는 손절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점 대비해서 30%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가격 조정 외에 만약에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변화들 이게 뭐 영업이익 예상이 한 100억이었는데 이제 연간 예상 추정치를 100억 이하로 내놓는 거죠. 실적 추정. 그러면 이게 추정치가 꺾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30% 조정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없이 30% 조정이 나왔다고 하면은 진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는 손절에 대한 부분은 많게는 이게 평균적으로 15% 정도는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즉 고점 대비해서 45%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거래일 이내는 보통 한 고점 대비 30% 이내로 진입을 해왔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면.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요. 즉 10일 정도 경과를 했는데 추가로 15% 하락했는데 주가 복원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땐 우선은 여기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보통은 추후에 또 나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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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락하고 그렇습니다. 나서 하락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온다고요. 네. 그렇다 예. 보니까 결론은 고점 대비 30%대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추가로 15%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근데 이게 10거래일 이내로 30%의 조정을 복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에 이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한 15% 정도의 기준으로 손절을 잡으시면 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에 상징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주가 이미 선조정은 좀 받은 상태에서 이게 기회였는지 혹은 또 다른 좀 추가 하락에 압력이 될지는 실적 전망치 추이가 계속해서 살아있는지 네. 그 성장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종목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으로 전략 세워볼까요? 오늘이 25일이에요. 오늘 IT 쪽이 조정이 좀 나왔는데 26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거는 27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IT를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매수를 단행을 할지 말지거든요. 그러면 저라면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좀 넘게 지금은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는 가격 조정이 이미 단행된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거는 SK하이닉스가 한 20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와주면 그때는 최적이기는 한데 지금의 흐름상 오늘 만약에 미국이 한 번 더 밀렸을 때는 내일 개파락이 나오면서 그 비슷한 가격까지는 갈 수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오늘 비슷한 수준일 거고 결론은 26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으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온 IT는 매수를 해보는 거고 그러면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순서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순으로 우선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 이 순서냐고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가장 큰 건 SK 하이닉스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마이크론의 실적 같은 경우에 강도를 놓고 유사하게 실적 강도가 강한 건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마이크론이 얘기를 할 거는 HBM의 사업의 방향성.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캐파 같은 경우를 늘렸을 때 대응이 가능하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 늘려가는지 그 얘기를 했을 때 직접적인 연관이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IT 쪽에 현재 핵심은 검사 장비 쪽을 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갖춘 기업이고요. 그게 뭐 DI, 테크윙, YC라는 기업이 있고 이 세 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검사 장비 파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들 이벤트로는 대형주, 그 다음에 국산화 장비 관련은 지속해서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항상 국산화 이슈는 뭐 시장에 단기적이라도 꼭 영향을 주는 그런 개별 재료가 되는데요. 네. 지금은 그 언제보다 HBM 테스터 등의 장비 분야의 국산화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런 걸 해주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셨는데 장비뿐 아니라 뭐 그 파인메탈 마스크라든지 이런 좀 소재 쪽에도 국산화 이슈가 있어요. 근데 유독 장비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뭐 파인메탈 마스크가 과거의 기업들이 계속 국산화를 시도를 해왔어요. 해와서 그걸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정황상으로는 맞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건 과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정황으로 파악할 수 있냐라고 하면 기술력은 우선은 검증이 됐잖아요. 기사화 됐는데 따로 뭐 특별한 뭐 여기에서 기업의 반박이 없다 보니까 국산화는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은 뭐에서 나올 거냐라고 하면은 자금 조달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자금 조달이 확인되면 우리가 그 파인메탈 마스크 관련해서 이번에 기사화가 됐던 풍원정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국산화가 되면 파인메탈 마스크는 일본 기업 쪽이 독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왔을 때는 상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파급력은 주가로는 뭐 두세 배 이상 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타이밍의 파악은 증설을 단행할 때, 네, 그 부분을 체크하고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짚어주신 것처럼 그 소재 국산화 부분 같은 경우도 난제인데 이거를 해냈다는 건 시장의 파이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시가총액도 한 3천억 뭐 이 정도 내외다 보니까 충분히 뭐 이 증설이 단행된다라고 하면은 잠재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재 국산화 이슈에 있는 종목은 증설 모멘텀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적 시즌 시작하기 전에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YC까지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HBM 관련주, 국산화 장비주 이렇게 좀 담아 두신다면 네. 매도를 하실 시기는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지, 전고점 돌파까지 좀 기대를 하면서 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짧은 트레이딩 구간이 좋을지 의견 주시죠. 우선은 하이닉스는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열어둬요. 이벤트로, 이번 실적 이벤트로 가는 거다 보니까 현재 시점의 진입은 트레이딩으로 열어두고요. 한 목표 수익은 한 10% 정도, 20만 원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한 22만 원. 뭐 이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국산화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국산화가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영업이익이 2배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산화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실제 국산화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할 게 아니라 뭐 적어도 주가가 한 50%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를 각 종목에 대한 대응을 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